저 여호와의 종교 들어갈 거냐고요? 거길 왜 들어가요? 군대 빠지려고 거길 들어간다고? 설마? 남성 인권을 위해서 시위하고 싸우면 몰라도 그렇게 졸렬한 방법으로는 안 빠져요. 빠져도 몸이 약해져서 빠지지. 나는 좀 다른 식으로 접근하고 싶은데 그 사건에 대해서 접근 자체를 좀 다르게 하고 있는데, 난 남자든 여자든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된다고 보고, 남자가 가면 여자도 가고 여자가 안 가면 남자도 안 가야 된다는 주의야. 여자가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있냐고? 남자들 공익하는 거 보면은 여자들이 할 수 있지 않아? 사회복무시설에서 치매 환자 돌보거나 독거노인 돌보거나 노인 요양소, 아동복지기관 그런 데다 보내면 되지. 그게 평등이지. 남자도 가고 여자도 가고. 여자가 만약에 안 간다 그럼 남자도 안 가야 되는 게 맞아. 때문에 주장을 할 거면 이퀄리즘적으로 접근을 해서 여자도 복무를 안 하고 있지 않느냐, 나도 사람이다, 나는 노예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군대 파업 운동을 해서 남성 인권을 올리려는 식으로 운동을 해야지. 나만 빠지겠다? 종교로 가겠다? 그건 아니지. 남성 인권이 계속 한국은 후퇴하고 있고 퇴보하고 있는데 그걸 나 몰라라 하겠다는 소리잖아. 나는 면제됐으니까 나는 몰라, 나 몰랑. 나는 왜냐면 면제니까 다른 사람은 알 바 아니야, 나 몰라라. 씨발, 그러면 나중에 아들 낳고 지 자식 불행한 거 부모로서 할 짓인가? 솔직히 나는 만약에 내가 아들을 낳게 되거든, 군대 안 가는 세상에서, 적어도 똑같이 평등한 세상에서 내 자식을 낳을 거야. 나는 여호와의 증인이 개꿀 종교가 될 거라고요? 그거는 뭔가 굉장한 차고 오산인 게, 검찰이나 경찰들도 생각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으신 자제분들, 말 그대로 돈 많으면 군대 뺄 수 있는 그런 종교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군대 빼려고 그냥 합법적으로 그 장치를 하나 마련해둔 것 뿐이에요. 딱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 들어가기도 까다롭더만, 회비도 있고. 애초에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이 사람이 양심적으로 정말 일생일대를 살아왔는가, 사정상 나와 있는 양심이 아니라 본인의 가치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가를 그걸 종합적으로 따져본대. 그게 가능하대. 근데 그건 아무리 봐도 십주관적이거든. 검사의 주관대로 가능한 건데, 그러면은 뭐 봐주기식 수자, 돈 있는 애들만 뭐 군대 빼뜨리겠다, 뭐 그거지 딱 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권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당당히 카페 가입도 해주시고 당당히 시위도 나가란 말이야. 사법부 규탄 시위 같은 거. 사법부가 지금 날뛰고 있어. 자기 마음대로 법을 그냥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여호와의 증인은 그 종교야, 종교. 하나의 종교예요. 근데 그 종교에서는 군대를 악으로 정해놨어. 군대는 가면 안 되는 곳이다. 이게 정의를 그렇게 내려놨어. 군대는 절대 악이다. 납세도 해서는 안 되고, 뭐 무정부주의라고 보면 돼. 나랑 좀 그런 건 좀 비슷하긴 한데, 나도 무정부주의긴 한데, 나는 애초에 내 파라다이스는 애초에 정부가 없어. 국회의원 자체가 없어. 그냥 과학자들과 발명가들만 존재하는 세상들. 그거 아니면 다 백수야. 내가 바라는 그 파라다이스가 로봇이 전부 다 일을 해줘. 의식주를 전부 다 로봇이 재배를 해주는 거야. 농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아파트 있죠. 고층 아파트 지어놓고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1층에다는 소 키우고, 2층에는 닭 키우고, 3층은 양 키우고, 4층은 벼 기르고, 벼 농사 짓고, 여기는 보리.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농축 타워라고 해야 되나? 농수산 타워라고 해서 이걸 전부 다 자동화를 시켜놓는 거야. 미래에서 나올 법한 얘기. 이제 모든 걸 다 자동화를 해가지고 사육도 자동화 시켜놓고 의식주 만들어 놓는 거. 그러니까 음식 같은 것도 전부 다 자동화를 시켜놓는 거야. 음식, 그리고 옷, 그리고 집 전부 다 로봇이 지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할 필요가 없어. 정부도 필요 없어. 모든 사람이 다 백수야.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느냐, 그 시간에 우주를 연구하는 거지. 우리는 왜 태어났고, 우리는 왜 어째서 수명이 이렇게 짧은지, 우주는 몇 억 광년까지도 태생이 긴데 왜 우리는 이렇게 빨리 죽고, 생명의 인체의 신비 같은 거 연구하고, 외계인 연구하고, 우주 연구하고. 그게 내 파라다이스야. 내 유토피아는 그거야. 제가 바라는 로봇의 이상은 지능이 있는 로봇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사람이 스위치 하나 내리면 작동하고, 인공지능이 탑재되지 않은, 학습된 것만 배우고 실행하는 그런 단순한 로봇을 말하는 거지. 누가 미쳤다고 로봇한테 지능을 심어주고 IQ를 올려주고 인공지능을 줘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건데. 하물며 동물이라고 해도 동물이 자아가 있고 말을 한다면 인간이 동물을 먹을 수가 있겠어? 솔직히 못 먹지. 근데 로봇이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혁명인 거야. 대혁명인 거야. 그냥 아무도 기계 못 써. 왜냐면 로봇도 이제 인권이 생기는 시대가 오니까. 근데 그런 세상을 원하지 않잖아. 자동화라는 거 자체가 애초에 나는 놀고 내가 그동안 다른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좀 더 편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굳이 내가 그 편리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공지능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고요? 제가 사는 파라다이스는 그렇다고요. 제 파라다이스는 그건데, 나중에 제가 태평양 한가운데 나라를 하나 만들게요. 예? 내가 나중에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몇 천조 모아가지고 모래를 들이붓고 모래를 들이붓고 모래를 들이붓고 해가지고 섬을 하나 만든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남부정 공화국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서 거기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고 먹고 그런 이제 세계를 만들게요 제가. 이제 무정부주의이긴 한데 인류의 미래지향적인 부분을만 갖고 오는 거지 나는. 인류가 반드시 해야 되는 연구, 인류가 반드시 해야 할 방향 그것만 갖고 온 거야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나는 애초에 누군가가 이득을 얻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모두가 다 평등하고 모두가 다 그냥 만족하는 삶을 살다면 애초에 전쟁 따위도 필요 없을 거고 진짜 사업에 미친 새끼들 그런 새끼들만 아니라면 내가 생각했던 이런 유토피아는 돈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냥 뭐 나중에 뭐 내가 이제 그럴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나는 그런 세상을 보고 죽는 게 내 소원이야. 나는 내가 지금 불행하게 살아도 만약에 힘들게 산다 해도 내가 나중에 그런 미래를 볼 수만 있다면 내가 희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만약에 뭐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세계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난 이제 기꺼이 희생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내 유토피아예요. 그 나라에서는 가렘밖에 못하냐고요? 아니요, 모두가 다 논다니까요. 일을 안 해도 되고요, 공부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모든 게 다 자유야.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본인 그냥 펼치면 돼. 본인이 그림 그리고 예술하고 싶으면 예술하면 되는 거고 어차피 먹을 거는 다 기계가 재배해주고 내가 아까 말했잖아. 농수산 타워가 있다고. 벼를 키우고 쌀 재배하고 보리 키우고 상추나 뭐 이런 거 야채 키우고 타워가 더 길겠지. 상당히 길겠지. 아무튼 이게 보통 건물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그 같은 면적 대비해서 충수가 높아질수록 효율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칸마다 나뉘어서 면적을 늘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좁은 땅이더라도 자급자족이 가능한 거야. 자급자족 타워가 되는 거지. 일단 먹을 거부터가 일단 이제 해결이 끝났어. 근데 이게 또 기술이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 이런 게. 나는 현재 돈이 없으니까. 일단 내가 언젠가 나중에 로또가 당첨되면은 내가 메가밀리언 당첨되면은 또 내가 이거 혹시 알아? 이렇게 내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지? 아무튼 간에 이렇게 타워 만들고 일단은 음식은 다 해결이 돼요. 그러면 이제 로봇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로봇도 인공지능이 있는 로봇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버튼 하나 누르면 직모가 짜고 직모 짜고 엮어주고 직모를 짜서 옷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옷 공장 하나 만들고 멋을 내고 싶다면 본인이 만들어야 되니까 나는 이제 한 가지 옷으로만 통일할 생각이야. 인류가 여기에다가 낭비하고 싶지 않아. 시간과 투자를 이렇게 낭비하면 좀 아깝다고 생각해 나는. 물론 예술이라는 경지를 보는 사람들은 그게 아깝진 않겠지만 다른 시선이니까 나는 밥 먹고 재배하고 키우고 그런 시간에 만들고 막 그러는 시간에 우주를 연구하고 외계 행성들을 연구하고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를 연구하고 우리 선조들을 연구하고 우리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우주를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는지 왜 우주를 누가 만드는 건지 그거를 연구해야 된다고 봐. 그게 나는 인류의 그 궁극적인 그 미션이고 과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유토피아가 나올 수밖에 없어. 내 발상 자체가 이런 유토피아를 가질 수밖에 없어. 이제 의식주 집도 이제 알아서 다 지어지는 거지. 왜 요즘에 3D 프린터 같은 거 보면 내가 입력시키면 그대로를 이렇게 설계해서 쭉 이제 레이저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이제 3D 프린터로 좀 크게 만들면 그걸 이제 장치를 좀 크게 만들면 말 그대로 그게 집이 된단 말이야. 집을 설계를 해서 3D 프린터로 집을 하나 지어요 땅에다가. 그럼 이제 거기서 살면 되는 거야. 나머지 부가적인 전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는 사람이 조금 복잡하게 와서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 그런 복잡함은 있겠지만은 나는 뭐 일단 내 유토피아는 요거예요. 내가 이제 구상해둔 미래의 계획들이 있어. 요렇게 거기서는 그냥 말 그대로 성과를 내고 싶은 사람들은 우주에 대해서만 연구하거나 인체에 대해서만 연구하면 돼. 분야별로 다 나뉠 거야 아마. 세포 분열 분야, 암세포 분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는 게 일단 암세포니까. 그리고 세포 분열 분야는 몸의 일부를 재생성시킬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 야 그러면은 이제 몸도 재생시킬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세포 분열 같은 거 연구 잘 돼가지고 사람의 신체가 늙거나 사람의 그 신체가 일부분이 파손되면 대체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시스템? 그런 거를 연구하면 좋을 것 같아 나는. 그러면 그래도 영생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생 비스무리하게 가진 않을까? 요즘에 그래도 인공장기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더 이런 세상이랑 가까워지리라고 보는데
진짜 성악설에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세계가 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어. 인간은 누군가를 짓밟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있잖아요. 남들 위에 높이 서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 롤도 그렇잖아. 내가 랭크 올리는 이유도, 내가 승리를 간절하게 원하는 이유도, 내가 남을 짓밟고 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서 남들이 나보다 못하다는 걸 증명해보고 싶은 거잖아. 내가 더 잘났다는 걸 증명해보고 싶은 거잖아. 그런 걸 보면은 일단 나 또한 솔직히 그렇게 막 절대 선하다고 볼 수는 없어. 근데 나는 이제 이게 단순히 게임이고 이 게임 안에서만 내 그런 인간적인 본능 그런 게 발동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뭐 이런 세상만 만들어줄 수 있다면 난 이 세상 안에서는 절대로 선으로 살 수 있어. 나는 그래. 아무튼 사실 나는 이런 세상에서 내가 태어났었으면 어땠을까 싶어. 내가 지금 태어나지 말고 나중에 이런 세상이었을 때 태어났더라면 어땠을까 싶다. 이런 세상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세상이 만들어져 있는 곳에서 내가 태어났었으면 어땠을까 싶어. 나는 일단 죽을 것 같기는 해. 인간은 언젠간 죽잖아. 불로장생을 세포 분열로 연구하던 아니면 세포 재생성으로 연결하던 아니면 신체 일부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명되던 내가 그런 기술을 보기 전에 나는 죽을 것 같기는 해. 적어도 이런 세상에 근접하게끔 내가 기여한 다음에 뒤지고 싶어. 근데 너무 궁금하다. 지구는 누가 만들었고 우주는 누가 만들었을까? 왜 태어났을까? 난 그런 것만 생각하면 미치겠어. 너무 궁금해서. 나는 그냥 너무 궁금해.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골똘히 생각 잠겨가지고 내가 왜 살지? 내가 뭘 하면서 왜 태어났을까? 이러면서 그냥 무기력하게 하루 보낸 적도 있어. 공허하고 막 뭔가 마음속에서 헛헛하고 씁쓸하고 내가 왜 태어난 건지 그것만 하루 종일 고민하고 여친 생기는 기술? 여친이 평생 없어도 좋으니까 이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세상이 안 된다면 여친은 사귀어야겠죠, 당연히. 일단 내 자식이나 종족은 번식을 해야 되니까. 중2병이라기에는 보다는 이제 그냥 우주가 그렇게 거대한데 나는 미세먼지보다 더 작고 더 작은 존재니까. 사람들을 목표의식을 갖고 살질 않잖아. 그냥 하루 살고 하루 벌어먹고 그런 느낌으로 살잖아. 태어나서 죽지 못해서 하는 인생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살잖아,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탱해주면서 버티면서 살아가니까 그나마 사회가 돌아가는 거고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땐 결국에 내가 말한 세상이 언젠가는 올 게 분명한데 나 또한 사실 하루 벌어 하루 산다? 약간 그런 느낌이지 나도.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니까 내가 여기서 뭘 하든 의미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세지니까 그러니까 허탈하고 공허한 거지. 우주도 어렵지만 사후세계는 어떠냐고? 나는 애초에 개개인이 전부 다 신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인간 개개인 자체가 사실 신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원래 우리는 궁극적으로 원래 불로장생의 존재고 영생을 하는 존재였는데 영생을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궁극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지. 그냥 내 머릿속에서 판타지 소설을 몇 개 써봤는데 그냥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명이 탄생하고 죽고 이런 걸 따져보면은 죽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생명을 탄생시켜놓고 굳이 죽일 이유가 없어. 그게 순환이라고 해도 우주가 그렇게 넓은데 굳이 죽여서 순환시킬 이유는 없거든? 난 그래서 사실 개개인이 전부 다 신에 가까운 그런 약간 궁극적인 존재였는데 스스로 그 가치를 내려놓고 잠깐 이제 다른 행성에서 태어나서 기억을 전부 다 초기화시킨 상태에서 그냥 한번 그 삶을 사는 게 아닌가. 그냥 또 다른 삶을 살아보고 죽은 다음에는 다시 또 그 영은 올라가서 원래 기억들과 원래 전생의 기억들이 합쳐져서 다시 또 어떤 삶을 살지 고르고 선택하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도 내가 전생의 기억이 없기 때문에 나도 몰라. 내가 죽어서 알지. 내가 죽어서 아무것도 없고 껌껌한 우주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아무리 봐도 그렇거든. 이게 생명 탄생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막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죽일 거면 왜 태어나게 했냐? 그냥 뭔가 우리도 원래 궁극적인 존재였다가 또 다른 삶을 경험해보기 위해서 이 행성 저 행성 돌아다니면서 타 종족 행성을 막 순환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 저는 일단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해놨던 게 이제 기본적으로 있었었고 그 일간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랑 이제 제일 잘 맞는 사상이었던 게 로즈웰 UFO 사건이라고. 로즈웰 UFO 사건이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뭐 제작자만 아는 거죠. 뭐 그거는 로즈웰 UFO 사건 그런 책들 보면은 원래 알고 보면은 인간이 환생을 하는 생명체인데 무언가가 지구에 사는 인간들의 환생을 방해하고 있다 뭐 이런
이런 얘기들도 있어. 그래서 내가 로즈웰 UFO 이야기를 되게 좋아해. 내가 상상해놨던 그 가치관이라든지 세계관이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외계인들 이야기들도 내가 옛날에 생각해놨던 것들이랑 너무 비슷해서. 그러니까 로즈웰 UFO 사건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 미국 어느 지역에 UFO가 떨어졌대요. UFO가 추락을 했는데 외계인 2명은 죽고 외계인 1명은 살았대요. 근데 그걸 이제 미국 애들이 잡아가가지고 외계인을 고문시키면서 외계인의 정체를 불개하려고 계획하고 어디 이제 감금을 했나봐. 근데 그 외계인이랑 유일하게 대화를 했던 사람이 어떤 여성이었는데 뭐 마틸다 어쩌고저쩌고였나? 근데 그 여성 장교가 간호장교였는데 그때 유일하게 잘해주는 사람이 그 간호장교뿐이었나봐. 그래서 외계인이 유일하게 말을 섞는 사람이 그 간호장교 여성장교 1명뿐이었대요. 근데 이제 말을 섞을 때도 머릿속에서 울리는 듯한 음성이 들린대. 그러니까 텔레파시로 말을 한다는 거야. 그 여자도 자기가 생각한 걸 그 외계인한테 전달을 할 수가 있었대요. 그렇다네, 거기 책을 보면은. 그래서 둘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주고받은 정보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이 여자한테 전부 다 그 얘기를 다 해준 건데 그 여성 장교가 외계인이 했던 말들을 전부 다 받아 적어가지고 그걸 소설책으로 출간을 했어요. 소설책으로 출간한 이유가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래. 다른 작가한테 자기 노트를 줘가지고 그 책을 출간시켰어. 근데 그 출간시킨 그거 장르가 소설이야. 왜냐면 자기가 세간의 비밀을 노출시킨 거기 때문에 소설이라는 위장을 쓰지 않으면 세계 정부가 위협을 한다나 뭐라나. 이게 진짜 사람의 힘으로 써졌다면 정말 상상력이 엄청난 사람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다양하고 재밌다. 그러니까 뭐 그 여성 장교가 쓴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원래 우주를 원래 지배하던 그 종족이 있었대요. 근데 그 종족을 A라는 종족이 원래 모든 우주와 은하수 모든 우주를 다 통제하고 있었대. 근데 이제 새로운 그 B라는 종족이 A라는 종족을 멸망시켰대. 근데 이 A라는 종족이 이제 과거에 어떻게 은하계를 다스렸냐면 이 지구를 감옥으로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배를 간 사람들이 지구로 전부 다 들어가서, 원래 지구에 살던 사람들은 범죄자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범죄자들은 지구 밖으로 못 빠져나와서 지구에만 계속 존재하고 지구에서만 계속 환생을 반복하다 보니까 악질 범죄들만 저지르고 살고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삶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뭐 약간 그런 얘기였어. 그래서 그냥 막 그런 생각도 했었어. 그래서 지구에서 환생을 막는 그런 장치를 설치를 했다면 어디다가 설치를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결론은 나는 달이었어. 그게 나는 달 같아 지금.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달 같다는 생각을 내가 많이 했어. 나는 밀물과 썰물의 개념도 사실 조작된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그냥 썰물과 밀물은 사실 태양의 중력과 지구의 중력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냥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달에 뭔가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냥 나는 그냥 그렇게 상상을 해봤었어. 옛날 로즈웰 얘기를 들으면서. 이 B라는 종족이, 새로운 B라는 종족이 모든 행성과 그 우주를 자유롭게 하려고 A라는 종족을 멸종시킨 건데 멸종이 완벽하게 되진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 잔해들이, 그 잔족 세력들이 곳곳에, 은하계 곳곳에 남아있는데 지구에는 특별히 그 종족들이 꽤 많다는 거지. 그래서 지구는 사실 통제당하고 있고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통제당하고 있고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뭐 약간 그런 내용. 그리고 전생의 기억들 내용도 기억할 수 없게끔 이 장치, 어떠한 특수한 장치가 있어서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환생도 제대로 못한다. 영적 생물이라는 것도 있고 미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걸 들어보면은 그냥 뭐 내가 생각했던 이 판타지아랑 몇 개 일치하는 것도 좀 있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런 걸 흥미롭게 봤지. 재밌기도 하고. 뭔가 나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구를 감시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뭔가가 있다면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그게 위성이었어. 위성이 지금 그렇잖아요. 북한도 다 내려다보고 미국이 위성 올려서 하는 게 뭐야. 세계를 다 감시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위성 이전의 세대를 생각을 해본 거야. 나는 달을 의심했던 이유가 그거였어. 위성 이전의 세대들은 보면은 지구를 유일하게 돌고 있는 건 달밖에 없어. 근데 생각해보면 달이 제일 큰 위성이거든? 만약에 인공적으로 제작됐다고 해보면 달이 제일 인공적인 위성일 수밖에 없어. 유일하게 지구를 자전하고 있는 그런 행성이니까 달이 유일하게 지구를 돌잖아. 그 위성 이전에.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지구를 감시하고 있는 뭔가가 아닐까. 그리고 여기에 뭔가 특수한 장치가 돼 있어서 지구를 억압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닐까. 그냥 로즈웰 UFO 사상에 맞게 그냥 나도 판타지아를 써보면서 상상해봤던 거죠. 아 맞다, 이게 근데 그 책의 내용에 그것도 있었어요. 지구에서 유일하게 영적으로 해방된 사람이 3명 있었대요. 외계인이 신기하게 그걸 알고 있었다는데.
부처님이랑 그 부처 그 누구지? 부처님. 이렇게 세 명이 지구를 영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어서 이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도 자유로워져서 지구를 떠나서 유일하게 지구에서 탈출한 사람이 세 명이라고 하던데, 그 외계인에 따르면. 니콜라 테슬라가 말했던 것처럼 지구는 자기장이 흐르기 때문에 무한히 전기를 생성해낼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을 낼 수 있는 행성이다. 그거에 대한 원리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전기를 무한으로 뽑아낼 수 있을까? 그런 그냥 멍 때리기 할 때 약간 그런 생각해요. 내가 이거는 갑자기 별개로 다른 얘기 잠깐 하면은, 그 노래 알아요 혹시? 예, 무한 동력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잠깐만 여기 봐봐. 뒤에 요거 봐봐. 존나 신기하지 않아요? 봐봐요. 그냥 이 여자를 보지 말고 이 예쁜 여자를 보지 말고 이 뒤에 걸 봐봐. 잘 봐봐. 이게 계속 움직인다니까? 이게? 알아서 돌아가는 거야, 저게. 하나 살려고 했었는데 저 이름을 지금 까먹어갖고 못 사는데 여자만 보인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니콜라 테슬라가 말했던 그런 장치가 저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비슷한 맥락에서 봤을 때? 야, 이거 진짜 개발하면은 무조건 노벨 상감인데. 요즘에 약간 멍 때릴 때 생각하는 게 딱 두 개야. 니콜라 테슬라가 말했던 무한동력, 무한전기, 자기장을 이용해서 동력을 무한으로 얻을 수 있다. 무한적으로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이 지구에서만 환생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그 장치가 뭘까?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있는 그 장치. 멍 때리는 시간이 이런 것 때문에 즐거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또 하나 시도해보고 있는 게 그것도 있어. 루시드 드림이라고 알아요, 여러분들? 자각몽이라고 하죠.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거야. 하늘도 날아다녀보고, 내가 구상했던 우주 여행도 해보고, 잘 때마다 맨날 이번에는 꼭 자각몽 꿔야지, 이번에는 꼭 자각몽 꿔야지 이러면서 맨날 자각몽 못 꿔. 꿈속에서 뭐 하려고? 꿈속에서 제가 섹스라도 하기를 제가 빌까봐요? 예? 근데 그거보다는 내가 왕이 되는 세상이 조금 궁금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내 꿈속이니까 스토리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잖아. 내가 생각했던 걸 바로바로 이룰 수 있고. 그 섹스 하나 정도면 너무 시시하지 않겠어요? 예? 그거 하나만 위해서 자각몽을 꾸는 거 너무 아깝지 않나요? 나만의 공화국을 만들고 우주 여행도 해보고, 가능한 한 모든 걸 다 해보는 거? 현실에서 못하는 걸 꿈속에서 하는 거지. 또 근데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 지금 깨어있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닐까.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진짜 세계고, 그게 진짜 세계고, 우리가 깨어있는 세상이 가짜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어. 그냥 거꾸로 된 세상. 나는 너무 멍 때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 나 그래서 막 소설책 주제도 되게 많이 써놓고 그래. 나중에 그냥 취미생활로 소설 한번 써볼까 그런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슈로 해서 나타나는 그런 사회적 현상들을 묶음으로 해서 소설 주제로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래. 최근에 만들어 본 소설 주제가 그거였어요. 요즘 페미니즘이 너무 날뛰잖아. 그래서 페미니즘에 관련된 소설 주제도 하나 만들어 봤어. 페미니즘이 바라는 세상이 뭘까라는 그런 생각을 그냥 나도 그냥 무심코 해봤단 말이야. 걔네들이 그냥 바라는 세상은 진짜 그거더라고. 딱 진짜 인민공화국 느낌이야, 진짜. 근데 거기서는 여성의 지위가 남성의 지위보다 높아. 근데 그냥 그 세계관에서도 그냥 한번 그냥 심취해서 빠져본 거지. 걔네들이라면 해볼 수 있을 만한 발상도 해보고, 거기에선 여성들이 상위 귀족일 테고 남성들은 분명히 하층민일 거고, 그렇죠? 그러면 또 거기에서 과거에 어떠한 특수한 사건으로 인해서 남성은 여성의 노예가 되는 그런 특수한 사건의 계기가 있었고, 최첨단적인 약간 느낌으로 최첨단 기계들을 이용해서 남성들을 전부 다 억압하고 여성들은 전부 다 풍요롭게 살고, 남성은 그저 번식이 필요할 때만, 자식을 낳을 때만 잠깐 데려다가 그냥 정액만 뽑아다가 임신하는 그 정도? 그리고 남자가 태어나면 바깥에 내다 버리거나 아니면 안락사시켜 죽이고, 약간 그런 식? 남자는 막 인권이 바닥이고, 말 그대로 막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막 거지처럼 지내고, 배울 수 있는 것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막 일만 하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 콜로세움처럼 여자들은 앉아서 구경하고 남자 두 명이서 격투하게 내버려 두는 거야. 서로가 죽을 때까지 그거 지켜보고. 남자가 당하는 부당한 세상인데, 이런 세계관은 당연히 레지스탕스가 있어요. 과거에 어떠한 특수한 사건으로 인해서 남성 지식인 세력이 지하 세계로 내려가서 평범한 이퀄리즘 세계관이지. 거기에선 남자와 여성이 이제 공존하는 세상이라고 해야 되나? 숨어 사는 거지. 그 최첨단 기기를 가진 모든
지구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 페미니즘 왕국 그 왕국을 피해서 지하에서 레지스탕스 반란을 꿈꾸는 그런 세계관? 아, 되게 뭐, 머릿속에 든 게 되게 나는 많아, 너무. 이게 그래서 막 다 쏟아내기도 버거워. 그냥 상상하면서 막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거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탈출 영화도 되게 재밌는 이유가 뭐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미래를 내다봤을 때, 2% 미래를 보면 볼수록, 이룰 게 더 많아지고, 발전할 게 더 많아지고, 앞으로 개선될 게 더 많아지니까 신나는 거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영화를 볼 때도 감옥을 탈출하는 영화를 보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약간 카타르시스 소설류지. 약간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진짜 페미니즘이 어쩌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상의 그 세계관이 완성이 되어버렸고 인류를 통제하고 남성들을 억압하고 통제하지만 사실은 그 밑에 있는 레지스탕스가 있었고 그 레지스탕스가 결국에 반란에 성공해서 다시 또 정상적인 세계를 되찾는 재밌어 보이지 않아요? 저 그 소설 주제 적어놨거든요. 이거 갖고 나중에 책으로 만들라고 나중에 뭐 삼류 소설이든지 그런 거 한번 써보려고 내가 그냥 지금 내가 최근에 생각했던 소설이 그거고 옛날에 생각했던 거는 또 내가 봐야 돼. 이것도 있어요. 타임머신이 개발된다면이라는 소재였어. 근데 우리한테도 타임머신이 있고 다른 나라한테도 타임머신이 있어. 이게 어떻게 되겠어? 굉장히 재밌는 세계관이 완성될 거야. 그러면 봐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서로 과거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돼. 현재의 세상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봐봐. 일본이 타임머신을 개발했어. 그리고 과거에 가서 병력을 계속 배치해버려. 임진왜란을 도와줘. 은근슬쩍. 그럼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에 먹혀져 있는 상황이야 지금. 우리가 지금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 됐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과거 전쟁이지. 미래 전쟁이 아니라 과거 전쟁이지. 극도로 미래로 발달한 세상에서는 아마 그런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런 소설 주제도 있었어요, 제가. 타임머신의 제조 방법. 전 세계에 다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과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걸 법으로 금지해놨지만 일부 국가들이 자신들의 나라의 안위만을 위해서 과거로 가서 과거를 바꾸면 현재도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총이 없는데 총 하나 들고 주고 중국인을 싹 다 쓸어버리고 고려인들한테 그걸 줘버리면 중국은 현재 지금 중국은 없어져 버리는 상태이고 그게 전부 다 한국 땅일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발상이 이제 그게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상대도 방어하러 그걸 와. 서로 과거를 바꿔서 현재를 풍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서로 막 전쟁을 하는 거죠. 과거 전쟁을 하는 거죠. 과거랑 현재랑 짬뽕이 돼가지고 임진왜란이긴 한데 분명히 임진왜란이긴 한데 속에 얽혀있는 전쟁이 엄청 많은 거지.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과거를 바꾸러 온 일본군과 과거를 지키러 온 한국군과 싸우고 전쟁하고 최첨단 무기들로 싸우고 물론 보이진 않아요. 조선인들한테는 그게 보이지 않아. 다른 국가들도 자신의 나라들에게 나라의 그 과거를 보호해서 현재를 사실 과거를 보호하는 게 현재를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쓰면은 되게 많이 쓸 수 있는데 일단 주제만 넓게 넓게 잡아놨어 나는. 아니 이제 영화라든지 소설 같은 걸 내가 만약에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갖고 영화화를 해보자고요. 아 근데 참신하지 않아요? 그래도 남들이 쉽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발상으로 접근하긴 했지 않아요 제가? 사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 내가지고 내 방송에서 입 밖으로 내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위험한 발상이기는 해. 왜냐면 내가 남들한테 내가 쓸 그 주제를 노출시킴으로써 남들한테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뭐 내 방에 작가 지망생 있는 사람들이 내 아이디어를 갖다가 훔쳐 쓸 수 있는 거잖아. 내 시청자가 즐겁고 재미나다면 이런 주제로 소비해 줄 의향이 있다 뭐 이거지. 언젠가는 소설로 써볼 그런 의향도 있고